안녕하세요. 얼랜도 캠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이온큐의 실적 발표에서 있는데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65.4밀리언 예측했는데 80.1밀리언이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YY 기준으로는 287%가 증가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EPS는 마이너스 0.34이 나왔죠. 마이너스 0.29가 예측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고 이런 거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매출이 더 중요한 그 가운데 있죠. 흑자 기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적자 기업은 투자를 항상 조심해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2분기가 2020년도 가이던스 보게 되면 268밀리언 예측을 했는데 280에서 290, 그러니까 끝단위 지금 이제 280이니까 이건 상당히 좋게 나왔으면 빗들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성장도 한 100%가 넘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가지고 있는 돈은 3빌리언 밖에 되지 않죠. 많이 쓰였는데 요거 자체는 지금 이제 스카이워를 인수한 데 써가지고 요거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레버뉴 있죠. 해외 매출도 50%, 커머셜 레버뉴, 상업 매출도 많이 늘어났고, 멀티 프로덕트도 25% 정도 되겠다. 그 다음에 RPO 있죠. 잔여 이행 여부라고 해서 이것도 297%가 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나쁜 건 없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흑자로 전환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주식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익을 갖다가 일단 보여줘야 될 그런 시간이 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려면 적어도 2, 3년은 더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사업의 하이라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하이라이트에 어떤 것이 있는지. 스카이월의 어큐지션이 있었죠. 자, 인수합병을 이제 7월 31일자로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로 인해서 수직 통합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풀스택의 콘텐츠 플랫폼 이런 걸 통해서 제조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직접 할 수 있으니까 비용도 많이 절감될 수 있고 또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다.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이유는 자기들이 만든 시제품을 갖다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컨텐츠 컴퓨팅이라든지 리게티라든지 이쪽에다 또 수주를 또 줄 수 있겠죠. 뭐 그런 점도 있겠고. 자, 그 다음에 2분기 일단은 저 쿼터의 레버뉴 있죠. 그것이 80.1밀리언 되고 있는데 다시금 초과됐다는 거죠. 우리 가이던스를 초과됐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하고 있는 것은 계속되는 커스터머의 디맨드를 반영하고 있다.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 우리는 또 기뻐하는데, 자, 우리의 레버뉴가 계속 가이던스가 새로운 레코드 레벨을 했었는데 290밀리언으로서 하이를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돼서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거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 요거는 상승이 되고 있는데 이익의 증가가 계속해서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매출의 증가와 더불어서 이익의 증가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체킹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요 내용은 방금 나왔던 내용인데 미국의 국방연구소 달파가 지금 125대의 에버그린-05의 광학 원자식의 공급 계약을 2,800만 달러 규모로 연장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달파의 It's Above Time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미국 정부 고객에게 공급될 예정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 보안통신, 정밀 위치 정보 파악 등 임무 수행의 필수적인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될 시계를 제공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원활한 납품을 위해서 전용 생산의 공간, 그 다음 첨단 제조, 시험 장비 그리고 지원 인력에게 1,5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온큐에서 방금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달파하고도 관계가 잘 돼서 이쪽에서 뭐 돈도 받을 수가 있겠고 수주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일단 가져가면 상당히 이점이 좋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먼저 니콜라 데마스가 이야기했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2분기 매출이 8,010만 달러를 기록했다면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분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그 모멘텀 자체가 양자 컴퓨팅, 양자 네트워킹, 보안 센싱 이런데 전체에 걸쳐서 플랫폼에서 나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스카이워를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서 이제 플랫폼에는 양자 반도체 제조도 포함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단 단기 실행의 초점을 반도체 스케일링과 수직 계열화에 맞추고 있는데 스카이워로부터 최초의 완전 기능이라든지 완전 통합 QPU를 돌려받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현재 칼리지 파크 시설에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그래서 256QPT의 기술을 입증하기 위해서 확신을 갖고 움직여 왔고 2017년도에는 시스템의 커미셔닝을 시작할 계획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데마시는 양자의 보안 제품 확장을 강조하면서 이번 분기에는 기존 도시의 광섬유 네트워크를 통해서 고객이 여러 데이터 유형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QKD 제품을 출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엔터프라이즈급의 양자 보안을 실용적이고 배포 가능하며 운영 비용이 더 낮은 형태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CFO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번 분기 매출의 초과 달성의 가장 큰 원동력은 5세대 양자 컴퓨팅 시스템의 배포의 지속적인 모멘텀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 카이스트로부터의 서버 시스템의 출하가 시작된 점, 그 퀀텀 바젤에서의 5세대 장비의 최종 조립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인 점을 언급하면서 이전에 우리에게서 구매한 4세대 장비가 바로 옆에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거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컴퓨팅, 그 다음에 이 네트워킹, 보안, 센싱, 거기다가 제조까지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요번에 일단 가이던스 전망을 본다면 아이온큐 단독 기준으로 2010년도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게 안 들어갔다는 거죠. 스카이워러가. 그래서 연간 가이던스 매출을 2억 8천에서 2억 9천만 달러로 범위를 올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통합회사로 운영된 기간이 일주일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회사의 매출, 이비타 가이던스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 전에 운영을 통합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들은 안 됐고, 그래서 거래 종결 이후에 모델링 작업, 재고 조정을 설명하면서 상업 계약에 따라서 스카이워러 지출을 아마 했던 그런 연간 금액이 1억 2천만 달러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어서 거래 종결 이후에는 이러한 내부 거래 매출 일부와 기타 비용도 제거하는 방안을 지금 이제 살펴볼 거다. 아직까지 완전한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요거 자체는 지금 아이온큐 단독으로 했던 그런 가이던스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전 분기와 비교해 봤을 때 아이온큐 연간 매출의 가이던스 범위가 2억 6천에서 2억 7천만 달러 되는데 1분기 때 그 컨퍼런스 콜 할 때는, 근데 요번에 또 콜이 할 때는 또 많이 또 상향 조정이 됐죠. 그다음 또 1분기에는 아이온큐의 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제시했는데 2분기가 6,500에서 8천만 달러. 근데 2분기에는 아무래도 통합회사 기준에 보고에 있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매출 흐름에 대해서 세부 정액은 제공하기를 좀 거부했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뭐 이해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데이터 형식이 요구되는 회계 분기의 검증 규칙과 맞지 않기 때문에 애널리스트의 추정치 비교는 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하려면은 좀 더 시간은 좀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재무 실적을 본다 하더라도 2분기 매출이 8,010만 달러를 보고했는데 이 수치가 지금 자체 예상치를 20%를 초과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좋은 가운데 있었고, 또 유기적 매출을 본다 하더라도 132%가 성장했는데 연간 기준으로도 연초 제시한 대로 유기적 매출이 100% 성장할 것으로 여전히 예상한다. 자, 그렇게 재차 강조하고 있죠. 2분기를 갖다가 지금 보고 기준으로 했을 때 RPO에 이제 4억 8,500만 달러 마감했다. 이게 리메인 퍼포먼스 오블리게이션이 있죠. 이거는 잔여 이행 여무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수주가 있는데 그 수주를 갖다가 해가지고 돈을 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 그래서 1분기에 4억 7천만, 1년 전에 1억 2,200만에서 증가한 수치가 되고 있다. 좀 더 늘어나야 됩니다. 이 자체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이런 것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익으로 일 때는 우리가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또 비용과 수익에 대해서 한번 본다 하더라도 이제 난객 기준으로 봤을 때 비용이 2억 120만 달러나 들어갔다.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자, 그 비용 중에서 지금 이제 계획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억 6천만 달러라는 R&D로 구성되어 있다. R&D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조정된 이비타 역시도 마이너스 1억 2,030만 달러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수익이라든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갭 기준 손실은 마이너스 19억 달러로 보고되고 있고, 자, 이런 것들 워런트의 시가평가에 따른 16달러 비연금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건 나중에 또 깊이 있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Q&A 시간 때 보면 제 프레스 이야기했던 내용이 안두리라든지 샌디아 MOU와 관계에 대해서 해당 금액이 RPO라든지 가이던스에 포함되어 있는지 질문했든지, 인더싱 자체가 CFO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그 관계에서 발생할 미래 사업과 관련해서는 RPO에 포함된 금액 없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니콜라 데마시는 해당 MOU들이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숫자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초기 단계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아직 그는 숫자에는 없다. 자, 그거 한번 보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 또 제프리스에 얘기했던 내용을 본다면 어떤 제품들이 번들로 묶이는지, 그리고 이것이 더 큰 규모의 거래를 이끄는지 그렇게 질문했더니, 자, 다제품 판매가 고차가 환경을 만든다고 말하고 있고, 컴퓨팅, 보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네트워킹은 당연히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자, 그 다음 또 질문하고 있는 사항이 테스트에서 커미셔닝까지 이정표를 질문하고 있는데, 니콜라 데마스는 솔직히 칩이 어려운 부분이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시스템 커미셔닝과 배포를 진행하고 제조 라인을 가동 단계로 끌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모건 스탠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자, 스카이워터 파운딩가 어떻게 진화할지 질문했는데 니콜라 데마시가 멀천드 공급업체다. 그래서 모든 고객을 위해서 최대한 IPO 보호를 보장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 자기들만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켄트 필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도 지금 이제 달파 QBI에 업데이트를 요청했는데 니콜라 데마시는 달파가 발표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것도 발표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파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가이던스 상향과 2분기 업사이드를 이끈 변화가 무엇인지 그렇게 이야기했던 앤더슨이 실제로 컴퓨팅의 성장에 가장 큰 부분을 이끌었다. 다른 제품군 전반에도 판매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 다음 또 하반기에 내재 매출 흐름을 재차 질문했는데 자, 우리는 매출 감소를 계획하지 않는다. 매출 성장을 계획한다. 자, 통합 이후에 아이온큐가 통합회사 기준으로서 가이던스를 제시할 것이다. 이건 좀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톤은 다소 긍정적이면서 탐색적이었다는 겁니다. MOE 전환 시점, 커미셔닝의 이정표, 스카이워를 단독 추세, 매출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반복되었는데 자, 긍정적이고 좀 단호했다는 거죠. 아직 수주로 잡히지 않은 MOU, 그 다음 통합회사의 가이던스 이런 데 관련된 질의 응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에 더 신중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이를 실제로 세밀하게 조정하려고 시도하지 않기로 했다고 CFO가 말하고 있고 자, 니콜라 데마시는 솔직히 칩이 어려운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전 분기와 비교해 보면은 이 분기에는 분기별의 매출 흐름, 통합 가이던스의 시점에서 강한 통합에 관련된 유보가 더 많았지만은 기술 제공과 상업화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는 표현을 유지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연결과 보고의 복잡성이 좀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 리스크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통합회사의 매출과 EBITDA 가이던스를 제시하기 전에 통합 시간이 필요하다. 자, 그렇게 밝히면서 매수 가격의 배분 회계 처리와 같은 추가 회계 조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특별히 갭 기준의 순이익이 분기마다 변동성이 크고 워런트 평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좀 리스크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 것 같으면은 아이온큐 경영진은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강조했고 단독 기준으로 지금 이제 아이온큐 단독 기준입니다. 2016년 매출 가이던스를 2억 8천에서 2억 9천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최근에 완료한 18억 달러 규모의 스카이워터 인수를 반도체 기반의 트랩 이온 로드맵의 가속화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었고 질의응답에서는 경영진은 초기 단계 MOU 그 다음에 수주의 RPO를 반복적으로 구분을 했고 통합회사와 관련된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분기별 매출의 흐름 세부사항을 좀 미뤘다는 것들 동시에 커미셔닝 일정과 스카이워터를 강력한 IPO 보호를 갖춘 머천드 공급업체로서 계속 운영하겠다 그런 의도도 재확인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 정도가 아무래도 좀 결론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손익계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있죠. 자, 매출을 한번 보시되 매출 자체가 지금 이제 8만 50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코스트 중에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연구개발비 있죠. 이것이 16만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일반 관리비가 11만 7천 정도 되고 있다. 그 두 개 합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27만 28만 정도 되고 있죠. 총 지금 이제 코스트가 들어가는 금액 자체를 본다면은 41만 7천입니다. 그 중에서 이 두 개 합하니까 28만 거의 3분의 2 정도가 이쪽에서 다 쓰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사람이 많고 직원들 급여 많이 주고 있고 뭐 스탁 옵션도 많이 주겠고 자 거기다가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있죠.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는 회사다. 자 결코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매출 요구에다가 88만에다가 41만 7천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지금 이제 로스 프롬 오퍼레이션 있죠.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번 돈은 마이너스 34만 7,243이 된다. 자 요것도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이 페어밸류 있죠. 워런트 관련된 그 공정 가치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죠. 이것도 요번에 아무래도 평가손을 했더니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더니 두 가지 했더니 요번에 자, 마이너스 폭 넷로스가 상당히 많이 났다. 그래서 요거만 제끼면은 그렇게 많이 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요거 때문에 요번에 많이 늘어났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어드저스트된 EBITDA 있죠. 이건 또 영업이익입니다. 이제 뭐뭐 하기 전이죠. 인터레스하고 텍스하고 디프레이션, 아몰테이션 하기 전에 이익이니까 그것이 마이너스 폭이 많이 늘어났는데 자, 그랬던 이유는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공정가치 있죠. 그 페어밸류가 이렇게 되고 있었다. 그래서 워런트 라이빌리티에 대한 공정가치에 따라서 그게 마이너스 폭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마이너스 폭이 많이 나온 거지 이전하고 뭐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었기 이게 좀 많이 마이너스가 나왔다 해서 크게 뭐 두려워할 건 없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봐야 될 것이 캐시 런웨이 있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캐시 런웨이 얼마만큼 일단 돈을 가지고 활주로를 갖다가 가져갈 수 있느냐. 자, 이거 중요한데 자, 캐시 런웨이가 얼마만큼의 기간이 될 수 있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아무래도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되겠죠. 적자 회사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제 3빌리언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가 가면 30억 달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코스트가 지금 이제 417293이죠. 그러니까 여기 공이 3개짜리가 있다 이렇게 따오즈니까 그래서 417293,000입니다. 즉 4억 달러 정도가 지금 이제 한 분기에 그렇게 쓰인다는 거죠. 한 분기는 3개월이죠. 그렇다면 1년으로 치면은 곱하기 4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16억 달러가 1년에 쓰인다는 겁니다. 16억 달러 1년에 쓰인다. 자, 그런데 16억 달러 1년에 쓰인데 이걸 2년으로 곱하게 되면은 32억 달러 되면 2년 되면 없어진다는 겁니다. 돈 자체가. 자, 그렇죠. 30억 달러밖에 없는데 32억 달러가 캐시 런웨이로서 돈이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럼 2년 또 못 버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는 2년도 못 버틴다 했을 때는 또다시 유상증자라든지 증자가 필요하다. 그럼 또다시 주가 희석이 되지 않겠는가,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캐시 런웨이가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즉 기업이 이익을 못 만들어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아무래도 또 증자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 위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이것이 이번에 일단 실적 발표의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는 지금 장외 시간에서 한 2.98% 한 3% 정도 오르면서 41달러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아직까지도 갈 길이 좀 많이 남았죠. 좀 나쁜 것은 아니었는데 아직까지 돈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익이 나타나려면 더 많은 지금 매출과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야 된다. 아직까지 좀 적자 기업이니까 좀 많이 지켜봐야 될 때다. 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